제가 늘 여러 차례 이 강의를 통해서 보여드렸던 그 가치 천장이라는 개념, 각 나라마다 가치 천장이 있다. 늘 그렇게 설명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비상시국이 아니면은 천장까지 안 들여다보는데 지금은 워낙에 비상시국이라 지금 천장이 뚫려서 뭐 마구 비가 내리고 뭐 천둥이 치고 이런 상황이니까 천장을 한번 들여다보자. 어쨌든 양보하지 않는 미국의 유대 기독교 전통, 그러니까 성경을 근간으로 하는 유대 기독교 전통. 일본은 천황을 상징적으로 만들었지만 어쨌든 천황 자체는 여전히 계속 유지하고 있죠. 중국은 현재로서는 마오쩌둥 우상화, 다시 말하면 공산주의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고, 북한은 역시 김일성, 종교화된 김일성 주체 사상. 그리고 하나 더, 일본을 적대화하면서 체제 정당성을 유지하는 항일 원리주의. 그럼 대한민국은 무엇인가? 대한민국은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죠.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인식하고 싶어 하지 않지만 저는 이것을 이제 우리가 솔직하게 얘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대한민국 가치 선장에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 경제가 있지만 더 정직하게 말하면 미국 유대 기독교 전통을 이식한, 갖고 온 자유민주주의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어떤 근원도 없는 진정한 의미에서 유대 기독교 전통과 이어져 있는 자유민주주의. 이승만의 기독교 건국이 대한민국의 핵심입니다. 지금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가치 전쟁은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승만의 유대 기독교 전통에 있던 건국을 이제 폐기하겠다라는 세력, 다른 말로 하면 종북 종중 세력이 우리의 통치권을 차지한 것 때문에 생기는 문제죠. 제가 너무 단순하게 말하고 있습니까? 저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복잡해져 있는 것은 가령 미국도, 한국이 지금 한국 내에서 이 가치 전쟁이 치열해졌는데 미국도 참 이상하게 워낙에 민주당과 공화당은 큰 틀에서는 차이가 나지 않았어요. 미국 이 건국 전통을 인정하고 미국 제도를 인정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최근에 여러분 미국 민주당이 왜 이러지? 계속 이상한 느낌이 들어요. 최근에 그 펜스 부통령과 그 해리스 민주당 쪽 부통령 후보가 서로 첫 번째 토론회를 할 때 이슈가 됐던 것이 무엇입니까? 펜스의 입장은 지금 조 바이든이라는 사람은 결국은 중국 친중파다, 중국의 치어리더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또 하나 굉장히 의미 있는 것은 해리스를 향해서 너희들 정말로 코트 패킹을 하려고 하느냐, 코트 패킹 이런 말을 했거든요. 코트 패킹. 코트 패킹이라는 것은 아마 잘 들어보지 못한 단어일 텐데 조금만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코트를 패킹한다는 것은 그 Judiciary Reorganization Bill이라고 하는 1937년 루즈벨트 대통령 때 상정했던 법률안을 다르게 설명하면은 코트 패킹이라고 하는 겁니다. 직역하면은 법원을 이렇게 팩한다, 싼다 이런 뜻이겠죠. 그런데 이게 그 사법부를 재조직하는 이 법률안은 내용이 이렇습니다. 나이가 70세 6개월, 그러니까 70세, 만 70세를 넘었으면 대법관이 새로, 그러니까 만 70세 넘어가는 대법관이 나오면 그 당시 대통령은 새로 대법관 한 명을 뽑을 수 있고 최대 6명까지도 증언할 수 있다. 이런 권한을 승인해달라. 이런 거거든요. 루즈벨트 대통령이 1937년에 이렇게 무시무시한 아이디어를 낸 이유가 무엇일까? 아마 아시는 분도 알겠지만 루즈벨트 대통령은 미국에서 세계 대공황 상황에서 선출된 대통령이고, 대공황이라는 것이 너무너무 큰 재난과 같은 그런 대재앙이었기 때문에 대통령이 당선됐는데 대법원 때문에 일을 못하게 되지 않습니까? 미국 대법원은 전통적으로 가치의 수호자 이런 별명이 있어요. 그런데 이 대법원 입장에서는 루즈벨트 대통령이 상정하는 법들이 거의 이념성이 있는, 사회주의나 공산주의 이념성이 있는 법으로 보일 정도로 국가의 개입이 상당히 큰
그런 법률안들이기 때문에 계속 미국식 자유시장 경제의 가치에 의거해서 계속 법률안을 이렇게 무효화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일을 못하게 되지 않습니까? 루즈벨트 대통령 입장에서는 대재난을 해결하는 그런 일들을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대부분이 막고 있다. 그래서 건국 정신에 반하는 거지만 전국 정신에 반하는 거지만 과감하게 대법원 자체를 개혁을 해버리겠어 이런 아이디어를 내서 이 사법개혁법을 상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이 부분은 우리가 한국하고 미국이 굉장히 큰 차이가 나는 그런 상황인데요. 지금 이제 얼마 전에 그 미국 언론 그 AP에서 내놓은 사진을 보시면은 이 9명의 대법관이 있어요. 저는 영광스럽게도 여기 그 흑인 토머슨 이 대법관은 직접 만나보기도 했어요. 뭐 제가 얘기를 나눈 건 아니고 수업에 초대됐기 때문에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이 9명의 대법관, 미국 대법관은 기본적으로 생각들이 조금씩 다르죠. 하지만 생각들이 조금씩 다르지만 저는 이번에 긴즈버그 대법관이 결국은 종신 제 그 라이프 테뉴어를 다 채우고 돌아가시지 않았습니까? 이분이 진보 법관의 대명사인데도 불구하고 사실 민주당 쪽 사람들은 이분이 오바마 재임기에 제발 나가줬으면 계속 그렇게 고민을 했고 생각을 했고 권유를 했지만 이분은 그러지 않았거든요. 저는 이런 상황을 봤을 때 미국 대법관 한 사람 한 사람이 제도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미국 헌법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전 세계에서 권력 분립을 가장 저는 신비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신비하게 이렇게 딱 장착을 한 그런 헌법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대법관 숫자는 딱 9명 이렇게 지정한 것은 물론 아니지만 미국 헌법이 권력 분립 정신을 아로새겼기 때문에 이 대법관 제도를 흔들어서 말하자면 행정부, 대통령이 권력을 가지고 대법관 제도를 흔들어서 자기한테 유리하게 하겠다라는 그 생각은 결국 좌절이 되었죠. 그건 역시 대법관들이 싫다 이렇게 했겠죠. 물론 그 대법관들이 루즈벨트 대통령이 그렇게까지 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조금 소심해졌다 그런 얘기도 있어요. 하지만 루즈벨트 대통령이 아주 그 압도적인 이 퍼센테이지로 재선이 됐을 때는 상당히 좀 운이 좋게 그 한 명의 대법관이 돌아가셨고 또 한 명은 사임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 꼼수를 쓰지 않고 코트 패킹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꼼수거든요. 꼼수를 쓰지 않고 지금 그 법률안을 통과시킬 수 있는 그런 대법관을 구성하게 됐거든요. 이게 1937년인데 지금 거의 100년 가까운 80년도 넘게 된 지금에 있어서 이 바이든 해리스 조가 코트 패킹 아이디어를 내고 있거든요. 여러분은 왜 이렇게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민주당에서 지금 뭐 대공황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 뭐 빌딩에서 뛰어내리고 엄청난 그 경제에 있어서 그 휘청휘청하는 그런 대재난이 미국에 닥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왜 바이든 조가 코트 패킹 아이디어를 갖고 오고 이번에 실제로 펜스가 그렇게 질문했을 때 해리스가 제대로 대답을 못하지 않았습니까? 거기다가 뒤에 왜 이렇게 머뭇거리냐 이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기 때문에 입장을 내놨다는 것이 만약에 바이든이 대통령 되면 생각해 보겠다. 바이든이 대통령 되면 뭐 루즈벨트처럼 또 한 번 더 코트 패킹을 해보겠다는 건가요? 제가 지난 시간에 이 얘기를 하면서 미국도 참 이상해졌다. 미국이 그 시장 경제, 자유시장 경제, 보이지 않는 손을 존중하는 자유시장 경제만 근간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 제도, 건국시에 만들어진 제도와 헌법도 인간이 만든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하늘에서 마치 신탁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처럼 제도에 있어서도 거대한 보이지 않는 손이 있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어요. 어떤 영적인 기반을 갖고 있는 그런 제도거든요. 그래서 인간이 절대로 신이 될 수 없는 그런 제도를 갖고 있는 것이 미국식 권력 분립인데
이 미국식 권력 분립을 대통령이 됐다고 해서 와해시키겠다? 조 바이든이 정말 치매일까요? 저는 겉으로 보일 때는 대공황 같은 그런 큰 사건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 미국도 이미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대재난 앞에, 대재앙 앞에 서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서 우리가 전 세계 188개국에서 사망자가 나온 이 대재난 앞에서 새로운 적을 맞닥뜨리고 있어요. 트럼프 대통령은 그 새로운 적이 중국 바이러스다 이렇게 표현을 했지만 다른 말로 하면은 이 2020년에 미국을 포함한 전 세계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사랑하는 나라들이 거대한 적 앞에 서 있다. 그런데 지금 미국 민주당이 조 바이든, 해리슨 이런 사람들이 자신들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지 않은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국도 지금 자유와 민주주의 편이 아니라 그리고 한국과 미국과 일본 3자 파트너십이 아니라 중국과 북한 그리고 운동권 세력, 주사파 세력이 하나가 되는 이 두 개로 딱 나뉜 것처럼 미국도 지금 예전에 안 그랬는데 지금 민주당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음번에 지금 미국의 민주당은 어디로 가고 있느냐 이런 것을 한번 다뤄야겠습니다. 미국 민주당도 상당히 친중파, 친공산주의, 친사회주의, 친동성애, 친낙태 이런 가치에 있어서 상당히 본질적인 혼돈이라 그럴까요? 표현을 할 수가 없어요. 어떤 한 가지 조류를 확실하게 대변하는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중국과도 하나가 되고 공산주의와도 친밀하게 되어버린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